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33.3 RLC 직렬회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RLC 직렬회로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단원명을 올려놓으면 가끔 이제 직류 전원을 연결한 RLC 직렬회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이 단원은 여러분들 교류회로 단원입니다. 결국은 교류 전원을 건 RLC 직렬회로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도형 회로와 용량형 회로의 어떤 전류와 전압 관계의 위상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뭐를 꼭 기억하라 그랬냐면, 얘네들의 어떤 전압과 회로 요소들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 관계를 나타내는 외우기 쉬운 어떤 방법을 가르쳐줬죠. 앨리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엘리더 아이스요. 근데 엘리더 아이스맨. 근데 줄여서 그냥 앨리스라고 선생님은 외우는데, 그 앨리스를 기억해서 이제 R과 L과 C를 연결한 직렬 회로에다가 교류 회로를 연결해 줬을 때 이 전류와 각 회로 요소에 걸리는 전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위상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RLC 직렬 회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회로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유도형 회로와 용량형 회로에서는 이 2라고 하는 것을 E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로 그냥 정의하고 출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얘를 E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얘 I를 I 사인의 라지 I 사인의 오메가 t라고 정의하고 출발할 겁니다. 선생님, 라지 I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좀 이따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일단은 라지 I라고 정의하고, 초기 위상도 얘가 여러분들 전류를 항상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오메가 t라고 정의하고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RLC 직렬 연결을 하는 회로에서는 전류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로 요소들의 흐르는 전류값이 항상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전압 관계를 역으로 알아보겠다라는 건데, 그 역으로 알아본 그 교류 기전력이 당연히 E 맥시멈의 크기를 가지면서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만큼의 위상차만큼 전류와 위상이 다른 어떤 교류 전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교류 전원을 걸어줬을 때 흐르는 전류하고 분명히 위상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는 전압이 최대일 때 전류가 최대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차이 나니?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공부해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교류 전원에다가 이제 R과 L과 C를 이렇게 연결하는 회로에서 이 I라고 하는 것이 사인 오메가 t라고 정의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보면 바로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L에 걸리는 전압 VL, R에 걸리는 전압 VR, C에 걸린 전압 VC를 예측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일 쉬운 게 VR인데, VR 같은 경우에는 I와 항상 위상이 같기 때문에 전류가 최대가 될 때 VR도 최대, 전류가 최소일 때 VR도 최소가 되는 그러한 위상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기준값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최대값일 때 똑같이 최대값이 되도록 그리려고 기준되는 선들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이 VR부터 표시해 볼 건데, VR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I가 최대가 되는 순간 VR도 최대가 되고, I가 최소가 되는 순간 VI도 최소가 되는 이러한 사인형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VR의 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를 사인형의 그래프로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L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뭐를 기억해라? 앨리스를 기억하시라 라는 겁니다. 그 앨리스가 무슨 뜻이냐? 결국 유도형 회로에서는 우리가 기전력이 전류보다 항상 90도만큼 앞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량형 회로에선 I보다
그 VC가 이제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90도만큼 느려진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류가 이미 여러분들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러분들 요 시간값에서 최대인데, 이미 유도형 회로의 VL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도만큼 앞서서 얘가 0일 때 이미 최대값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VL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전류가 0일 때 이미 최대값에 먼저 도달해 있는 90도만큼 빠른 그래프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그린 이 그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의 L이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인 코사인형의 그래프인 거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VL을 예측해서 그려봤고요. 선생님, 이것의 최대값은 VR의 최대값과 VL의 최대값은 그냥 알고 그린 겁니까? 그냥 막 그린 거예요. 근데 똑같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대충 다르게 그려본 거고요. 자, 최대값 얘네들의 VL과 VR의 최대값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얘기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VC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 앨리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전류보다 항상 C의 걸리는 전압이 90도만큼 느리다라는 건데, 결국은 얘가 최대값이 될 때 이미 VC는 0일 거고, 얘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미 전류가 최대값이 될 때 얘는 0이고 뒤늦게 최대가 되는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코사인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게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VC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굳이 보조선은 필요하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고선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VL과 VR과 VC를 예측해서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그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자 그래프라는 거를 배우고 얘네들의 어떤 외우는 방법을 배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논해 볼 건데, 이 전류의 최대값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전류 눈금의 최대값, 그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I만큼의 크기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얘의 크기가 I만큼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VR의 최대값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VR의 최대값을 라지 VR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VL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VL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라지 VL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VC의 최대값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VC의 최대값은 선생님이 그냥 라지 VC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VR, VL, VC라는 게 어떤 관계라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전류 최대값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I 곱하기 R이라고 배웠고, 이게 여러분들 I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I 곱하기 XL이라고 하는 유도 리액턴스를 이용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VC라고 하는 것은 I에다가 XC만큼을 곱한 용량 리액턴스를 곱해준, 마치 여러분들이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을 유도형 회로와 용량형 회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류값 I를 그냥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준값이 아니고, 여기 이제 회로에 주어진 LRC2를 가지고, 이 맥시멈을 가지고 I를 간접적으로 구해 볼 겁니다. 우회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도대체 이 전류가 어떠한 함수로 나타나니? 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풀이를 해줄 거예요. 근데 보통 책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일반 물리학 책에는
위상 벡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놨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좀 수학적인 방법이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대수적인 방법으로 삼각함수 합성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대수적인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위상 벡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가 익숙한 학생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을 VL 뭐 적어줘 볼까요? 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L, 그 다음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R, 그리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세 개를 더해 줬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일 거냐면 2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기전력 값이, 교류 기전력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값이 VL과 VR과 VC라고 하는 것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얘네들을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 주려면 진폭값을 알아야 되고 사인 값인지 코사인 값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VL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코사인의 함수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사인의 함수라는 게 결국 라지 VL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코사인의 오메가 t의 이제 함수를 가지는 우리가 이제 스몰 VL 값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VR이라고 하는 건 라지 VR의 진폭을 가지면서 얘가 여러분들 뭐하고 위상이 완전히 똑같냐면 전류하고 위상이 완전히 똑같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VC라고 하는 스몰 VC라고 하는 건 라지 VC라고 하는 진폭값을 이용해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해당하는 함수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그릴 때 얘기했는데 i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뒤처진다라는 게 2분의 파이만큼 뒤처진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보라색의 함수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그래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VC에 코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벡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삼각형 그 사인의 합성을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코사인의 오메가 t에 VL과 VC가 이제 빼지는 걸 알겠죠? 그 진폭값이. 그리고 VR의 사인 오메가 t를 선생님이 분리해서 적어볼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는 게 가능하겠네요. V의 R에 사인의 오메가 t, 그리고 여러분들 VL이라고 하는 것에서 VC를 뺀 값에 코사인의 오메가 t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A의 사인 세타, B의 코사인 세타를 합쳤을 때 이걸 여러분들 삼각함수 합성을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우리가 A 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를 합성하게 되면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합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VR이라고 하는 것의 제곱, 그리고 VL이라고 하는 것과 VC라고 하는 것을 뺀 것의 제곱을 해준 것의 루트를 취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선 여러분들 알파라고 정의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이 값에 해당하는 위상이니까 여기서 지금 정의했던 세타 그 파이라고 정의를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해놓고 보니까 삼각함수 합성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 교류 기전력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파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이것의 의미를 앞에 진폭의 의미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얘네들의 그 사인 앞에 붙는 개수값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얘네들의 어떤 교류 전원의 이제 최대값을 결정해주는 진폭값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E 맥시멈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합성을 할 때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는 파이, 그러니까 파이 우리가 보통 사인
그 합성에서는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탄젠트 알파 값, 탄젠트 파이 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 탄젠트의 파이 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A분의 B값,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붙는 계수값 VR분의 VL-VC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함수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학생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위상벡터 방법을 이용해서도 한번 다시 증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가함수 합성법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진폭값이 요렇게 결정됨을 얘기했고 그리고 위상이 탄젠트를 씌웠을 때 요런 값이 됨을 일단은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줄 건데 증명을 해줄 건데 자, 위상 벡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요 똑같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얻어볼게.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이제 위상 벡터 방법을 이용한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봤던 이런 합성을 직접 상가함수 합성을 하지 않고 VL이라고 하는 크기를 가지는 벡터, VR이라는 크기를 가지는 벡터, VC라고 하는 크기를 가지는 벡터를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해 줄 때 조심할 건 얘는 여러분들 사인 오메가 t의 위상을 가지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사인의 오메가 t라는 게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의 더 빠른 녀석이다라는 거고 코사인의 오메가 t라는 게 결국은 사인의 우리가 오메가 t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을 취해준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상 벡터를 그려줄 수 있냐면 전류 위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의 위상과 항상 같은 위상을 가지는 게 누구냐면 저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선생님이 VR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크기는 VR의 크기를 가지면서 이게 여러분들 위상이 정확히 전류의 위상과 같은 오메가 t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VL에 대한 위상을 그려줄 건데 VL의 위상은 오메가 t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 진행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VL이라는 것의 위상이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쪽에 90도만큼 더 진행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크기를 가지는 이제 VL의 벡터 값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여러분들 오메가 t보다 90도만큼 더 진행한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더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뒤처진 방향으로 VC를 정의해 줄 건데 그 VC를 정의해 주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90도만큼 뒤처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뒤처진 상태를 선생님이 VC라고 하고 오메가 t에서 90도만큼 뒤처진 위상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세 개를 직접 더하지 말고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이거 벡터를 일단 벡터적으로 합성한 다음에 그 합성된 벡터의 어떤 사인 세타 투영 성분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이 값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적으로 합성하려면 뭐부터 합성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냐면 나란한 방향으로 합성해야 될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VR은 그대로 선생님이 옮겨 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얘는 그대로 선생님이 옮겨서 이렇게 VR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그려줄 거냐면 VL과 VC를 합성한 값을 표시해 줄 건데 이게 여러분들 VL이 VC보다 좀 더 크게 선생님이 그렸으니까 당연히 어느 방향 쪽으로 살아남을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90도만큼 더 빠른 방향으로 살아남을 건데 선생님 이거는 문제상에서 L값하고 C값 또는 XL과 XC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꼭 VL이 VC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VC가 VL보다 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VL과 VC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때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소비 전력을 내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지금 그린 VL-VC가 항상 여러분들 이 오메가 T보다 90도만큼 빠르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케이스에 따라서는 거꾸로 여러분들 얘의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를 선생님이 예제에서 보여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합성된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 가지고 다시 벡터 합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전압이 나오는 건데, 그 최종적으로 나온 전압이라는 건 보조선을 좀 그려줄 건데,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게 되면 그 직각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교류 기전력, 그 얘네들의 벡터를 덧셈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직각 사각형을 그려서 그 벡터를 구해줬을 때 이 벡터의 값이 바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L과 R과 C의 전압값을 합쳐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벡터가 당연히 뭐의 크기가 될 거냐면 E맥시멈의 크기만큼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E맥시멈이라는 것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질 걸로 예상이 되냐면, 얘가 벡터적으로는 VR의 여러분들 제곱과 VL-VC라고 하는 것을 뺀 벡터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취해준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E맥시멈의 크기가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구했던 결과와 똑같이 E맥시멈이 이런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얘들아 중요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될 내용이니까, E맥시멈의 크기가 교류전원의 진폭이 루트에 VR의 제곱 그리고 VL-VC라는 것의 전체에 뺀 것의 제곱만큼을 더해줘서 우리가 루트 취해준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에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얘네들의 전류 진폭에 대한 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뭐를 얘기해 줄 거냐면, VR과 VL과 VC를 처음에 정의했던 라지 I라고 하는 전류 진폭으로 표시해 줄 건데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VR은 IR, VL은 IXL, VC는 IXC로 우리가 I를 정의하기만 하면, 이 I를 정의하기만 하면 오메 법칙 쓰듯이 얘네들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해 보면 I가 얼마인지를 거꾸로 알 수가 있을 건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VR 대신에 I의 R이라는 걸 넣고, 여기 대신에 I의 XL을 넣고, 요거 대신에 I의 XC를 넣어주게 되면 이 함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됨을 알 수 있냐면, 요런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I라고 하는 전류 진폭에다가 루트에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의 제곱에 우리가 XL-XC라고 하는 것의 전체 그 뺀 것의 제곱에 더해서 루트 취해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눈에 좀 띄어야 되냐면, 물리학적 차원이 조금 눈에 띄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이라는 차원이 좌변에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우변에 전류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루트 씌워준 요 차원이 뭐의 차원일 거라고 예측이 돼야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저항 차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예측이 돼야겠죠. 결국 여러분들 이 저항 차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단순히 저항의 크기만이 아닌 XL이라고 하는 유도 리액턴스와 XC라고 하는 용량 리액턴스 두 개가 다 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교류 회로에서는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과 축전기의 전기 용량 값이 이제 전류의 진폭에 영향을 미치는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Z 값으로 정의를 해볼 건데, 이 Z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류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일종의 저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저항이냐면 XL과 XC,
인덕터와 축전기까지를 고려한 저항이다, 복합 저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Z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요 녀석이 바로 Z에 해당하는 꼴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뭘 얘기해 볼 거냐면 Z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됨을 얘기해 볼게요. 자, Z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가능한데 R의 제곱이라는 것에 우리가 XL-XC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취해준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XL이다 XC라고 얘기는 했는데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의 L로 결정되는 인덕턴스에 의한 유도 리액턴스고요. 그 다음에 X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저항값이었죠. 용량 리액턴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복합 저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회로에 연결해 줬을 때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이 전류의 그 벡터와 이제 E 맥시멈의 벡터가 두 개가 여러분들 어떤 각도만큼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각도의 차이가 아까 선생님이 정의했던 뭐인 걸 알 수 있냐면 요 녀석이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정의하고 출발했냐면 이게 I가 I 사인 오메가 T일 때 E가 E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위상이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아까 대수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고요. 밑변의 길이가 VL이고 높이의 길이가 VL-VC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당연스럽게 아까 구한 결과처럼 VR분의 VL-VC라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잘 정의하면 되는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우리가 XVR분의 VL-VC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VR과 VL, VC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I 곱하기 R, 요게 I 곱하기 XL, 요게 I 곱하기 XC니까 결국 여러분들 분모 분자에서 I를 소거해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저항 R분의 우리가 X의 L-XC라고 하는 우리가 임피던스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 위상차 파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위상차라고 적었는데 위상앵글, 위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뒤에 가서 할 얘기긴 한데 이 파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파이만 구할 수 있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파이도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면 이 녀석의 크기가 여러분들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I 곱하기 Z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I 곱하기 Z인데 요게 얼마냐면 I 곱하기 R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코사인 파이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알아둬야만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소비 전력 얘기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를 이용해서 탄젠트 파이 값과 코사인 파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자유자재로 이 식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RLC 직렬 회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흐름이 이해가 된다면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 하나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2옴이라고 하는 저항, 20mH라고 하는 인덕터, 그 다음에 2.5mP를 가지는 축전기 3개를 구성한 RLC 직렬 회로에다가 20의 진폭을 가지면서 오메가가 100인 사인 오메가 t의 함수를 가지는 교류 전원을 걸어줬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출발했냐면 전류를 I 사인 오메가 t로 정의하고 출발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 33.1이나 2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교류 전원이 E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다라는 함수로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할 때 E라고 하는 게 E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정의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사인 오메가 t로 정의를 했다면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I를 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정의하면 되겠죠. 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꼴을 보자마자 결국 내가 구해내야 되는 전체 전류의 시간함수라는 게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스몰 i라고 하는 시간함수인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값이 i의 진폭을 가지면서 그게 얼마가 될지는 좀 이따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해보고요. 그리고 사인에 우리가 오메가 t만큼의 마이너스 파이만큼 뒤처지는 어떤 위상을 가지는 전류가 나오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오메가가 얼마냐면 주어진 것처럼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결국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오메가 여기서의 100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니까요. 자,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 I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는 게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이 3개에 의한 임피던스를 구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임피던스를 알면 20에서 나눠주면은 바로 전류 진폭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R 값은 그대로 두고 자 이제 L을 더 이상 L로 보지 말고 저항처럼 취급해서 XL로 C를 더 이상 C로 취급하지 말고 XC라고 하는 저항으로 취급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XL이라는 게 오메가 L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이 20mH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곱해주면 바로 얼마인 걸 구할 수가 있냐면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저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X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 C분의 1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오메가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10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2.5mP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XC를 얻을 수 있냐면 얘가 4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L 값과 XC 값과 R 값을 알았으니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임피던스를 구했다면 결국 임피던스를 전류 진폭인 20에서 나눠서 이 I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자유자재로 좀 변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I 값이라는 게 임피던스 Z 값에 E 맥시멈을 나눈 값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E 맥시멈이라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20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루트에 2의 제곱에 우리가 2-4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제곱을 루트 취해 준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2의 제곱과 2의 제곱의 루트 값인데 더하기의 루트 값 2루트 2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얘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5루트 2라고 하는 크기를 갖는 전류 값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전류값 알았고 자 이제 위상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위상은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탄젠트 파이로 구하든지 또는 코사인 파이로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임피던스를 구해놨으니까 코사인 파이로 구해도 되고요. 또는 탄젠트 파이로 구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포멀하게 탄젠트 파이로 구해볼게요. 코사인 파이는 지금 활용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젠트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분의 XL-XC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이 2고요. 그리고 여기서 2에서 4만큼을 빼준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분자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건 결국 위상각 파이 자체가 이제 양수가 아니고 음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계산을 해보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결국 여러분들 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i라고 하는 식을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5루트 2의 진폭을 가지면서 사인에 우리가 100의 t만큼을 가지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파인데 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결국 여러분들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더해진 위상을 가지는 전류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여러분들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빨랐잖아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XC 값이 XL 값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VC 값이 VL 값보다 큼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런 위상 벡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B족 솥은 아래 방향으로 솥은 VL-VC의 벡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뒤처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 t를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위상은 달라지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뭐가 앞선이 뒷선이 하는 문제를 몇 가지 이제 예제 상황을 통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이제 RLC 직렬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복하는 것이 이 교류 회로를 정복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상 관계 앨리스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